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전체적인 시황과 함께 삼성전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요 3056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8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아주 크게 하락을 해서 다들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요. 오늘 월요일이 되자마자 또 시장이 급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동성 장세가 심해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가 커지면 커질수록 잦아질수록 어떤 수익보다는 어떤 위험이 커지고요. 손실이 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식이 급등락을 하면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주식이 하락하면 또 위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주식을 상승을 하면 또 기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때그때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수익이 크게 나기가 힘든 장세인데요. 이러한 장세에 사실은 투자의 어떤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자의 중심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종합주가 지수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떤 큰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도 상승의 동력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 자체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을 잡는 거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추가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삼성전자 외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뭐 언택트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이슈되는 뭐 다양한 종목들을 이제 적절히 섞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시고요. 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한다고 하면 뭐 점점 이제 현금화로 비중을 축소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점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뭐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뭐 고점이냐 저점이냐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83,0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뭐 채널에는 어떤 종목이나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 뭐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뭐 거의 뭐 5월 달부터 계속 주식을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작년 5월 달이면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자체가 5만 원대에 불과했죠. 심지어는 4만 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4만 원일 때부터 해서 지금 뭐 고점을 9만 6천 원을 찍고 지금 8만 3천 원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저는 사실은 뭐 가격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가격이 많이 상승했느냐 뭐 적게 올랐느냐 많이 올랐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봤을 때 과연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 동력이 있느냐 아니면 성장 동력이 없느냐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추가 성장의 동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격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가격이랑 상관이 없고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투자의 이로운 행동입니다. 결국은 어떤 가능성 있고 성장성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아주 큰 대형 우량주일 뿐더러 글로벌 증시에도 한몫하고 있는 뭐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어떤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가 간단하고 쉽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삼성전자 최근에 제가 아직도 충분히 어떤
추가 동력이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주목하게 본 게 애플의 어떤 작년 이제 4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애플의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000억 달러를 분기 매출 자체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요, 투자자들 미팅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애플은 현재 전 세계 10억 대 이상의 아이폰을 보급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19년보다 9억 대에서 1억 대 가량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플의 성장세가 지금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 실제로 기대심도 기대심이지만 실제로 어떤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뭐 애플 자체가 잘 되게 되면 사실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고,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이용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제가 노리는 건 이런 거죠. '애플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따라갈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사실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등주죠. 글로벌 1 등주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2 등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애플이 저렇게 잘 된다는 것은 삼성전자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삼성전자도 어떤 영향을 받아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극심하게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들 투자의 어떤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현혹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가격에 여러분 너무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격이 이 가격 저 가격에 팔았으면 내가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가격에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을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주식 자체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방법인데요. 어떤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관점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 되면 투자가 훨씬 더 간단해지고 여러분 단순해집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기간을 장기적으로 두게 되면요. 뭐랄까 몰빵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식을 사는 걸 좀 더 자제하게 되죠. 여러 번 걸쳐서 분산으로 매매를 하면 훨씬 더 뭐랄까 주식을 사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재미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